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언더스탠딩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언더스탠딩 금요일 불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김상훈 기자랑 같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우 2% 자리에 앉은 김상훈입니다. 요즘 김상훈 기자가 아르헨티나 유학 이후로 갑자기 방송이 늘어가지고 앞으로 자주 여기서 볼 것 같습니다. 2% 놀러 갔을 때마다 자꾸 그쪽으로 몰아가시는 것 같은데 제가 강력히 제안하겠습니다. 네, 2%는 불금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아서 2% 못지않게 재밌게 즐겁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로 또 준비했어요. 하나는 한겨레 박종호 기자가 불금이니까 술 생각나시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술 세금 이야기. 술에는 왜 이렇게 세금이 많이 무냐? 뭐 이런 건가? 근데 들으면 더 화가 날 것 같은 화가 나는 내용입니까? 네. 하여튼 술 세금 이야기를 또 심도 있게 해왔다고 하니까 오랜만에 하여튼 박종호 기자님 한번 모셔보고 2교시에는 장수원 기자님 퇴근 안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저희랑 같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이야기 조금 더 부동산 뭐 둔촌 장수원이니까 그렇죠. 오늘은 재건축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부동산 이야기 조금 더 준비해 있습니다. 자, 재밌겠죠? 여러분 2% 없어도 재밌는 언더스탠딩. 자,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예, 자 바로 모셔볼까요? 한겨레 신문의 박정호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불금에 술 먹으러 안 가시고 저희랑 와서 술세금 이야기. 참기자. 참기자. 네, 참기자. 참기자님. 네, 술세금 뭐가 문제입니까? 술세금. 네, 제가 여태까지 여기 쭉 출연하면서 그간 이제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상속세 등을 한번 다뤘었고 여태까지 이제 한 번도 안 다뤘던 게 소위 얘기하는 특별 소비세였거든요. 이 특별 소비세는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걸 사람들이 많이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사회적으로 좀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품목들에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외에 조금 더 세금을 더 붙이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세금이 이제 한 세 개인데 하나는 이제 석유를 많이 사용하면 환경이 파괴될 거 아니에요? 석유에도 세금 많이 붙죠. 그렇죠. 부가세 이외에도 석유에도 세금이 붙고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게 담배. 마지막으로 술인데요. 최근에 기재부에서 이 술에 붙는 세금 제도를 한번 우리가 좀 바꿔보겠다라고 하면서 작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주세 제도를 기재부는 왜 바꾸려고 하는 것이며 이렇게 바꿨을 때 앞으로 그러면 우리 술값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라는 부분을 금요일 날 시청자분들께서 뭐 소주나 맥주를 드시고 계실 때 가볍게 좀 소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아는 척하기 좋게 너 이 술에 세금이 얼마 붙는지 알아? 하면서 그렇죠. 아는 척하기 좋게 한다. 그럼 깎는다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술 세금이 너무 많이 붙는데 세금에 자꾸 붙으면 소주값이 자꾸 올라가면 좀 그렇지 않니? 그래서 요즘 많이 오르긴 했죠. 네, 그래서 술 세금은 좀 깎아준다는 방향 아니었습니까? 단적으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술의 세금이 그러니까 특정 세금 그 중에서도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주세가 오르지 않게 하겠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현재 이제 자료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난해부터 이제 시중에서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맥주값이나 소주값도 거의 뭐 연간 한 7에서 8% 정도 대체로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이런 이제 술값 인상에 대한 논란이 좀 세지고 그러다 보니 이제 국회에서 이분은 이제 추경호 부총리인데요. 추경호 부총리가 2월에 국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맥주랑 막걸리 세금을 물가에 연동되게 해놨다. 그래서 물가가 올랐으니까 맥주랑 막걸리 세금이 되게 조금 오르게 됐는데 그걸 가지고 주류업계에서 술값을 또 올리려고 한다.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업계에 내가 웬만하면 좀 올리지 말라고 협조를 부탁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처음에. 그리고 요 보도는 요 내용은 이제 보도로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좀 재밌는 해프닝이었습니다. 국세청에서 이제 기재부의 얘기를 듣고 그 주류업계에 전화를 해서 가격을 올리지 말아달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아무튼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가격에 대한 얘기를 물어봤대요. 뭐 원가 인상분이 한 어느 정도가 될 것 같냐라는 얘기를 했다든가. 올릴 거야 말 거야 이걸 물어본 거네요. 그렇죠. 하지만 올리지 말라는 얘기를 돌려서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류업계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걸 가격 인상을 억제하는 그런 압력으로 느꼈겠죠. 그래서 당시 요 전화 직후에 각 주류업체들이 어떤 발표를 했냐면 당분간은 술값을 올리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당분간이 얼마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그 직후에 다시 또 이제 그 추경호 부총리가 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좀 작심 발언을 했어요. 여기서 얘기했던 소주와 막걸리 세금을 물가에 연동되게 해놓은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걸 한번 폐지하는 방안을 외부 국책연구기관에 용역을 한번 줘보고 예. 그리고 올해 7월 세법 개정안에 그 내용을 담아서 내년부터는 소주랑 막걸리가 물가 오를 때마다 세금이 찔끔찔끔 오르던 것들 안 하겠다라는 발표를 한 겁니다. 그거부터 배워야 되겠네요. 물가가 연동돼서 어떻게 올라가는지 네. 그거부터 배워야 되겠네요. 그럼 자동으로 올라갑니까? 주세, 세금에 술에 붙는 세금이 있는데 네. 세금은 정해진 게 아니고 네. 물가가 올라가면 네. 연동제니까 네. 따라서 자동으로 올라간다. 여러 가지 주정이 있는데 그중에 모든 술이 다 그렇게 물가에 따라서 주세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예. 현재 주세법상으로는 맥주랑 막걸리만 물가 상승분만큼 세금을 올리도록 돼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매년 물가 상승분의 한 70에서 130%를 정부가 그 이듬해 그 맥주와 막걸리 세금 인상에 좀 반영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10%면 네. 70%만 반영할 수도 있고 맞습니다. 130% 물가 상승률보다 더 할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건 내 마음대로야. 정부가 좀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해 봐라라는 그런 취지였는데요. 예. 지난해 예를 들면 이제 물가가 5% 넘게 올랐잖아요. 예. 그래서 기재부 입장에서는 5% 넘게 또는 최소 3.5%까지 세금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이었는데 요 맥주와 막걸리에 대해서요. 예. 근데 뭐 이제 소비자들의 좀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보니까 가장 낮은 70%를 정해서 이제 4월 1일부터 보통 이제 새로운 주세가 반영이 되는데 3.5% 남짓 정도 오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추경호 부총리가 이런 물가 연동제를 없애라겠다고 하는 핵심은 그겁니다. 어떤 거냐면 세금이 오르는 걸 시그널로 주류업계들이 삼고 요런 4월 1일에 오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4월 1일 직전에 세금이 올라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술값을 올려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술값을 올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게 우리가 올린 세금은 전년 대비 한 30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양당 그밖에 안 됐는데 얘네들은 한 500원씩 올리더라.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 주세 인상을 술값 상승의 빌미로 삼더라. 그러니까 편승 가격 인상을 한다라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요 제도를 한번 없애보겠다. 실제로는 30원만 오른다. 물가 네. 상승률을 감안하면. 네네. 물가 상승 말씀하십시오. 진짜 올렸어요? 가격을? 대체로 근데 이 주류 업계들이요, 이 가격 술값 인상하는 시기가 아까 자를 다시 보시면요. 그러니까 뭐 여기 이제 참이슬이나 처음처럼 또는 뭐 카스테라 하이트 등 이런 대부분의 되게 유명한 술들이 지난해 네. 세금이 오르기 직전에 오르는 건 맞아요. 4월에 4월 1일부터 이제 인상을 하거든요. 근데 2월, 3월에 미리 올리는 거예요, 가격을. 그래서 미리 추경호 부총리가 네. 군기를 잡은 거군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조금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그 세금 얘기를. 네, 여기 알겠습니다. 있네. 예. 네, 그러면 일단은 그러면은 이 제도를 만약에 시행하게 됐을 때 그러면 어느 정도의 주세 억제 효과가 나는 거냐. 만약에 그러니까 물가연동제를 없앤다면요. 예.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지금 현재 이제 맥주의 사례를 들어봤는데 캔맥주 한 500ml짜리가 한 캔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게 지금 현재는 주세가 요 500ml 한 캔에 427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4월 1일부터 약간 올라서 443원 정도로 이제 세금이 부과가 되고 그리고 만약에 올해 물가가 5% 올랐다고 쳐봐요. 예. 그러면 그 중에서 정부는 요거의 70에서 130%만큼 세금을 인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가장 낮은 비율인 70%만큼만 물가가 5% 올랐을 때 5%의 70%인 3.5%만 올렸다라고 하면 맥주 한 캔 판매 가격이 지금 만약에 이제 내묶음에 10,000원이니까 편의점에서요. 예. 2,500원이라고 치면 내년에 이제 주세가 올라야 되는 부분이 15.5원 정도. 이 2,500원짜리에. 그러면 주세 인상률이라는 게 네. 저기 캔맥주 하나에 붙는 게 한 500원, 400원 정도 되는데 맞습니다. 거기에 3.5% 올린다. 맞습니다. 많이 올리면 그렇죠. 5% 올리는 거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 그림에서 나온 15.5원 인상분을 안 하는 걸 하겠다. 그러면 술값이 안 오를 거다. 안 오르는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아니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네. 저걸 올려도 네. 15.5원 오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주류업체들이 저걸 빌미로 더 올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15.5원이 올라서 그럼 우리는 15.5 30원을 올리겠어. 뭐 그럴 수는 있겠지. 15.5원이 세금 때문에 15.5원이 올랐는데 네. 그걸 빌미 삼아서 왜냐면 소비자들은 15.5원이 오는지 모르잖아요. 예. 우리가 세금 때문에 100원을 올리겠다. 이렇게 하더라는 게 기재부의 논리 아닌가요? 기재부의 논리인 거죠. 이게 자꾸 시장 가격 상승의 시그널이 되는 것 같아서 우리는 요거밖에 안 올렸는데
얘네들은 이거보다 그러니까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올리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은 정작 얘기를 할 때 정부가 기재부가 세금을 올린 게 이 주류업계가 자꾸 그 가격을 인상하게 되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기재부가 좀 덤터기를 쓰는 것 같다. 우리 억울하다. 우리 억울하다. 그래서 이럴 거면 이런 방식을 하지 말자. 그까지 15원 안 받아도 된다. 뭐 이런 식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 그럼 실제로도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니군요. 그러니까 술에 붙는 세금에 살짝 올리는 거라서 그러니까 전체 가격이 크게 올라가는 건 기본적으로 그런 구조가 아니군요. 그렇죠. 이 물가 연동제라고 하지만 물가가 아무리 많이 올라도 이 주세가 물론 세금에서 그 술값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만 실제로 매년 오르는 그 세금을 보면 금액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정부가 이런 이제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한 이후에 이제 뭐 각계에서 많은 우려들을 제기하고 있는 게 과연 이런 이 주류의 맥주와 막걸리의 주세 물가 연동제를 폐지한다고 해서 정말 내년부터 주류업계가 술값을 안 올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도 세금이 올라서 그 술업체들이 술값을 올린 게 아니고 이런저런 원재료가 올라서 술값을 올려야 됩니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은 그대로여도 원재료가 오르면 우리는 술값을 좀 올려야 되겠습니다. 하고 그렇죠. 그냥 그렇게 올리면 그냥 올리는 거지 저거 조금 낮춘다고 해서 술값을 잡을 수가 있겠냐. 라는 건 너무 정당한 지적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물가 연동제를 없애자는 부분을 추경호 부총리가 내부의 그 관료들과의 회의에서 되게 진지하게 내가 보기엔 이런 제도가 너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지적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부총리의 소신인 것이고 그리고 이 제도를 실제 시행했을 때 내년에 기대 효과가 과연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는 사실은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세금을 만약에 안 올릴 경우에 물가만큼 안 올릴 경우에 그럼 이제 기재부 입장에서는 만약에 내년에 4월 1일 전후로 해서 술값이 올랐을 때 최소한 사람들이 기재부 때문에 술값이 올랐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을 거잖아요. 면피용이네. 면피용이죠, 면피용. 아니 근데 박 기자님이 처음에 시작을 할 때 특별 소비세라고 하는 거는 이걸 사람들이 많이 쓰게 되면 이제 안 좋은 효과들이 생기기 때문에 특별히 세금을 매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술에 세금을 매기는 건 사람들이 술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근데 예를 들면 물가연동제를 없애버리면 뭐 예를 들면 가격은 비싸지게 받는데 세금이 그대로인 거잖아요. 그러면 맞습니다. 이게 뭐 처음에 특별 소비세라고 하는 거의 목적 자체가 사람들이 술을 많이 먹게 하지 않는 건데 그럼 세금을 안 올리면 사람들한테 술을 더 먹으라는 거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당장은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정부의 이제 그게 가장 큰 관심사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부총리가 세금을 영원히 안 올리겠다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동결하겠다라는 것은 아니고 방식을 바꿔보자는 거예요. 매년 물가에 연동해서 주세가 조금씩 오르는 방식을 좀 묶었다가 몇 년에 한 번씩 올리는 방식으로 바꿔보자. 그리고 그 바꾸는 거를 정부가 정하지 말고 물가에 연동하지도 말고 국회에서 정하게 하자. 원래 사실은 이 주세는 사실 그 금액이 법에 정해져 주세법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법 개정을 통해서 정치권이 세금을 이제부터 내년부터 맥주는 얼마, 막걸리는 얼마 세금을 정해주면 그때부터 4월 1일부터 이 세금을 그거에 맞춰서 걷는 방식으로 바꾸자. 그러면 한 가지가 생각나실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는 세금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세금이 하나 있는데 그게 앞서 말씀드렸던 특별소비세 중에 담배세가 지금 그런 방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담배세는 잘 기억하시겠지만 2015년에 담배세를 한번 대대적으로 인상해서 그 당시에 담배값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뛰었잖아요. 그랬죠. 그 담배에서 지금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절반이 넘거든요. 판매 가격에. 절반이 넘는데 이게 세금을 갑자기 확 올리면서 그때 정부에서는 난리 났었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당시 정부가 이제 세수 부족, 그래서 세수 펑크, 그러니까 정부가 원래 연간 계획했던 세금보다 세금이 훨씬 더 적게 거치는 그런 세수 펑크 문제가 있었고 세수 증가라는 그런 어떤 의도가 너무 뻔하게 보였었는데 그걸 이제 한꺼번에 갑자기 확 올리면서 당시에 여론에서는 난리가 났었죠. 뭐 꼼수 증세다, 서민 증세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뭐 정권에 대한 지지율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고요. 제가 그때 기재부 출입했을
했을 때입니다. 네, 네. 난리가 났죠 정말. 네. 그때 기억에 하여튼 흡연 인구를 줄이려고 하면 많이 올리든지 뭐 그런 거였는데 네. 애매한 수준으로 올려서 끊기는 좀 애매한데 내려니까 억울하고 반발이 너무 심하니까 뭐 그런 정도의 적당한 가격으로 올렸다. 그래서 맞습니다. 당시에 기재부가 사재기 못하게 한다고 엄청나게 심하게 단속도 하고 그랬었죠. 뭐 그랬던 기억이 저도 좀 맞습니다. 납니다. 그래서 이런 조세저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렇게도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게 외부 불경제 상품 제품이라고 얘기했지만 한편으로는 기호식품인 어떤 이들에게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술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걸 매년 올리지 않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올리면 누적적으로 많이 올려야 될 거잖아요. 그걸 어느 정치인이 국회에서 어디 감히 내가 세금을, 물가가 지금 여태까지 한 5년 가까이 10% 가까이 올랐는데 어떻게 왜 맥주랑 막걸리는 세금이 그대로냐, 난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10%를 내년부터 올립시다. 누가 세금 올리는데 그 법안을 발의하고 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일단은 가장 큰 지금 현재 이제 기재부의 개편 방향에 대해서 문제점이라고 지적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예 못 올리는 거 아니냐, 이 세금을 그냥 동결해버리게 되는 거 아니냐. 네. 국회에서 올린다고 하면 안 올리겠다는 얘기인 거죠. 국회에게 올릴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라고 이제 법을 개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말인즉슨 사실상 우리는 올릴 생각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재부가 그 책임을 정치권으로 넘기겠다는 것이죠.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기재부는 계속 세금을 많이 걷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래도 괜찮답니까? 근데 지금 당장은 물가 상승이 큰 걱정거리이고 거기다가 자꾸 세금 때문에 뭐 술값이 오른다라는 그런 비판들이 있다 보니 이런 방식까지 추경호 부총리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기자 간담회를 할 때 사실은 부총리가 이 얘기를 미리 준비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한 기자가 뭐 이렇게 술값이 자꾸 오른다는데 뭐 부총리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또는 뭐 기재부에서 주류 업체에 전화를 해서 하는 건 가격에 대한 개입이 아니냐, 뭐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나라에서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심 발언을 한 거죠. 김사원 기자는 주세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찬성합니다. 추경 화이팅. 어쨌든 술값이 싸진다는 어쨌든 술값을 올리면 안 된다. 자, 그리고 문제가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물가에 연동해서 세금을 올리고 있는 주종은 술은 우리나라에서 맥주와 막걸리밖에 없다. 그럼 다른 어떤 주류들은 현재 이제 세금을 어떻게 매기고 있는가? 자료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종량세, 종가세 그거? 맞습니다. 네. 자료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여기 이제 탁주가 막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맥주와 막걸리의 경우에는 부피당 1kg당 42,900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리터당으로 하면 42.9원. 그리고 요거는 1리터당으로 하면 855.2원. 맥주, 이게 현재 이렇게 부피당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고요. 이런 방식을 종량세라고 하거든요. 량에 비례해서 세금을 매긴다라고 해서요. 생맥주는 다릅니까? 생맥주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맥주가 양이 많을 것 같은데 이 맥주가 원래는 이런 증류주와 같은 발효주와 증류주의 차이는 알고 계시죠? 알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발효한 술을 증류하면 그러니까 재가공을 하면 그게 증류주가 된 거잖아요. 이런 증류주는 이제 대표적인 게 소주와 위스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애들은 세금을 어떻게 매기느냐 하면은 종가세 방식이라고 해서 공장에서 나오는 출고가, 이게 도매 판매 가격이거든요. 그 도매 판매 가격의 72%를 주세로 매기고 있어요. 맥주도 원래는 이렇게 똑같이 출고 가격의 72%를 세금으로 매겼었습니다. 그랬는데 요걸 이제 2020년에 한번 제도를 이런 식으로 종량세로 바꿔요. 그러니까 1리터당 855.2원으로 바꾸자. 그 안에 뭐가 들었든 간에 하여튼 1리터에 얼마? 맞습니다. 그걸 조금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간혹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알코올 함량당 세금을 매기는 방식은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이 맥주 종량세랑 뭐 막걸리 종량세의 경우에는요. 그냥 뭐 1도짜리 1리터든 100도짜리 1리터든 1리터면 그냥 세금은 같게 그렇게 매기고 있는 방식이에요. 맥주하고 막걸리는? 네, 맞습니다. 그런 방식인데 맥주가 원래는 이런 종가세 방식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라고 하면
캔 맥주 같은 경우에는 포장재로 캔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페트병은 페트가 들어가고 그게 다 원가잖아요. 원가죠. 그렇기 때문에 출고가가 약간 높았어요. 근데 생맥주의 경우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없죠.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출고가가 낮고 당연히 세금도 적게 매겨지고 있었는데 이 맥주를 하나로 통째로 묶어서 이 리터당 얼마를 이렇게 부과하려고 하다 보니 같은 금액을 적용하려다 보니까 생맥주 세금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그 생맥주 비싸졌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2020년에 그 전환을 할 때 생맥주는 좀 싸지고 그리고 생맥주는 좀 비싸지고 올릴 뻔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호프집 사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걱정이 너무 많으시고 뭐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와서 정부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맥주의 세금을 이런 식으로 리터당 이렇게 부과를 하되 생맥주만 한시적으로 20%를 좀 싸게 하자. 그걸 올해까지 하고 있고요. 한시적으로. 네. 올해까지 하고 있고. 그럼 올해 끝나면 세금이 오릅니까? 생맥주 세금이? 사실은 내년부터는 생맥주 세금이 이제 거의 20% 가까이 올라야 하는데 근데 지금 당장 요 몇 원 오르는 것도 부담스러워서 정부가 못 하겠다라고 하는데 20%를 올리겠느냐? 절대 아닐 것 같다라고 기재부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세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뭐 의원입법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기재부가 그냥 세법 개정안에 바로 담을 수도 있고요. 안 오를 가능성이 크죠, 이것도. 근데 왜 저렇게 술을 차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나라가 모든 세금이 다 이 증류주와 같은 종가세 방식이었어요. 전체 출고 가격 곱하기 세율. 맞습니다. 근데 요거 이제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이런 거예요. 대충 이제 감으로 내가 이 술 한 병 먹을 때 세금 얼마나 내는지 생각해 보시려면 맥주도 예전에는 이 주세율이 72%였거든요. 출고 가격에. 그리고 요 교육세는 주세 72%에 30%란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붙는 부가세는 뭐냐면 주세와 교육세를 더한 출고 가격의 10%를 또 부가세로 낸다는 거라 전체를 다 합치면 보통 이제 술에 출고 가격에 붙는 세금이 한 130% 정도라고 113%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고가보다 세금이 더 높다. 1,000원짜리가 만약에 출고했다 그러면 1,130원이 거기에 세금으로 붙는다. 1,000원짜리가 나오면 한 2,000 몇십 원에 판다. 그런 뜻이네. 거기에 이제 마진을 붙이고 뭐 하면 최종 뭐 소비자 판매 가격은 그거보다 높겠죠. 아무튼 세금을 그렇게 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출고 가격보다 더 많이 세금이 붙는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만약에 요 맥주와 탁주의 세금을 동결해 버린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얘네들이 되게 불만이 커질 거예요. 왜요? 왜냐면 얘네들은 출고 가격의 72%를 세금으로 지금 매기고 있잖아요. 그러면 출고 가격이라는 것은 물가가 오르면 원재료 상승분이 반영돼서 출고 가격은 오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늘어난 금액만큼 세금도 늘어날 거 아닙니까? 얘네는. 잠깐. 그러면 지금까지는 맥주하고 막걸리는 종양세, 양이 얼마에 따라서 세금이 붙었어요. 2020년부터요. 거기에는 자동으로 물가가 얼마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양으로 딱 정해져 있으니까 갑자기 1리터 팔다가 2리터 팔고 그러진 않을 테니까 양이 정해져 있잖아요, 술량은. 그러니까 그 세금은 자동으로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종량세 세금이 조금씩 올라가는 구조로 돼 있었고 소주하고 위스키는 종가세니까 총 판매 출고 가격에 곱하기 몇 퍼센트가 세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거는 그냥 물가 상승률 올라가는 게 없이 그대로였었다.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는 만큼 이런 소주와 위스키는 자연스럽게 세금이 늘어나는 구조였고 맥주와 탁주는 그런 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얘네는 물가 연동제를 해놔야 소주 업계에서 야 우리는 세금 오르는데 쟤네는 왜 세금 더 안 내냐라는 그런 형평성 논란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도입을 했던 거예요. 보완 장치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보완 장치였던 거죠. 저거는 가격이니까 출고 가격은 물가에 따라서 자동으로 오를 테니 거기에 따라 세금도 자동으로 오르는 구조로 돼 있는데 종양세는 자동으로 오르는 구조가 없으니까 이건 별도로 물가 연동제를 만들어놨다. 그럼 이번에는 소주 가격이 오를 것 때문에 물가 연동제 반영 안 합니다는 아니네요.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맥주랑 막걸리. 완전 상관이 없는 거네. 맥주하고만 상관이 있는 거네. 맥주 막걸리. 왜냐하면 소주는 지금도 그냥 물가가 오르면 출고가가 올라서 세금이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자료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이제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 이게 제가 소주 주세 우리가 지금 얼마나 내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국세청에 좀 확인을 요청해서 금액을 이제 확인해 본 건데요. 지금 이제 세후 그러니까 주세, 교육세, 부가세를 다 포함한 세후 소주 한 병당 공장 출고가가 1,166원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중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618원 정도가 되고요. 이 주세, 교육세, 부가세를 다 포함한 그 618원이 되고 예. 그래서 한 병에 한 8잔 나온다고 하면 제가 이건 그냥 흥미로워서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한 잔 마실 때마다 저희가 정부에 77원씩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현재. 소주를. 이거 먹을 때마다 네. 내가 많이 내서 100원 냈어? 네. 하면서 마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요즘 식당 가면 소주 한 병에 5,000원인데. 6,000원 정도 하죠. 6,000원. 그렇죠. 요걸로 계산하면 뭐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지만 예. 아무튼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 한 잔당 제가 내는 이 소주에 대한 세금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물가가 오를 때마다. 세율이 그렇죠. 72%니까. 그렇죠. 네. 계속 출고가가 올라가서. 네. 그래서 뭐 내년에는 80원이 되고 이듬해에는 90원이 되고 그다음에는 100원이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점점 소주 먹는 사람은 세금을 더 내게 되는데 예. 맥주랑 막걸리 마시는 사람은 세금을 안 내게 되는 일. 덜 내게 되는. 그렇죠. 덜 내게 되는 일. 그러니까 세금이 늘어나지 않게 되는 일. 그런 일이 앞으로 생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문제입니까? 박 기자님. 네.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네. 그 소주하고 위스키에 붙는 종가세는 네네. 출고 가격에 연동되는 거잖아요. 네네. 출고 가격을 올리면 세금도 올라가고.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결국 올라가는 이유는 출고 네.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가격이 높아지는 겁니다. 네. 세금이 붙든 뭐에 네, 붙든. 맞아요. 종양세도 네. 위스키 아니 맥주와 막걸리도 네. 똑같이 예를 들면 양에 붙는 세금은 정해져 있으나 네네. 물가 연동제로 세금을 좀 오르냐 말느냐는 네. 물론 그걸 결정하다 하더라도 결국은 전체 시장 가격은 네. 거기도 출고 가격을 높여버리면 세금 네. 그냥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건 맞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물가 연동제를 도입하느냐 안 도입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네. 출고 가격을 높이느냐 안 높이느냐에 따라서 그냥 모든 가격이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맞는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이게 문제라고 말씀드린 이렇게 만약에 물가연동제를 폐지했을 때요. 문제라고 명평이네, 말씀드린 명평. 포인트는 그런 거예요. 예.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은 주종별로 앞으로 달라질 거다. 그러니까 소주는 앞으로 세금을 조금씩 더 많이 내게 되고 예. 그러니까 정부가 세금을 더 많이 걷게 되고 소주 먹는 소비자로부터 그리고 맥주와 막걸리의 경우에는 그게 통결된다. 그 사람들은 내던 세금 똑같이 낸다 매년. 만약에 물가연동제를 폐지하고 세금이 안 오르게 된다면요. 그런 이제 격차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가격은 둘 사이에. 똑같이 오르지만 소주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거고 네. 맥주랑 막걸리는 그대로 내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가격과 전혀 상관없이. 네. 그런 문제가 이제 앞으로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김 기자는 계속 저쪽 편인 것 같아요. 예. 아 진짜 그 판결의 박정호 기자를 정말 편애하는 김상훈 기자님. 영혼의 단짝.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둘 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생긴다.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세금의 형평성 문제. 네, 소주 마시는 분들만 잔당 세금을 막 100원씩 내고 더 내고 하고, 맥주 마시는 분들은 세금이 안 늘어나고. 근데 만약에 그게 문제라고 하면 저렇게 그 주종별로 세금을 달리 그러니까 차별을 두지 않고 똑같이 해버리면 되잖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지금 소주를 그러면 종량세로 돌려버리면 되죠. 그러니까요. 종량세로 둘 다 그렇게 하면 뭐 하나로 맞추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형평성 문제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자 그럼 이제 각국의 주세 자료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각국의 주세 과세 방식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특별히 되게 특이하게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 두 가지예요. 종량세, 종가세를 다 혼합합니다. 예. 그러니까 형평성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종량세만 과세하거나 종가세만 과세하면 어차피 다 똑같으니까 저게 깔끔한데. 왜 저술만 세금을 더 매겨? 뭐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는데 네. 우리나라는 요걸 지금 맥주 막걸리만 하다 보니 사실은 대다수의 나라들이 이렇게 종량세 과세를 통일로 해서 과세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근데 OECD 회원국이지만 한 35개국 중에 30개국 대표적인 나라들 보면 뭐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같은 나라들 거의 대다수가 종량세 하나만 하고 예. 대부분 선진국이 다 그렇네요. 그렇네요. 그리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종가세만 하는 나라는 뭐 약간 좀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이나 뭐 남미, 중미에 있는 국가들 예. 일부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도 원래는 다 종가세였잖아요. 네. 다 종가세 했다가 네. 맥주하고 막걸리만 종량세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게 몇 년 전인가? 하여튼 그때 바뀌었잖아요. 네. 2020년. 2020년? 그때 바뀌었던 이유가 네. 이게 출고 가격의 세율을 곱하는 종가세 방식은 네. 수입해오는 맥주한테 너무 유리하고 그러니까 다양한 뭐 술이 안 나온다. 맞습니다, 뭐 그런 맞습니다. 이유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수제 맥주가 원가를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 놔봤자 세금 네. 왕창 붙으니까 좋은 그렇죠.
좋은 술이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원가 비싼 거 넣고 귤도 넣고 오렌지도 넣고 뭐 다양한 좋은 원료로 만든 맥주 같은 거 막걸리 같은 거 만들면 좋은 걸로 만들어봤자 세금으로 다 내니까 너무 비싸지니까 그냥 양으로만 하면 아무리 원가를 비싸게 술을 만들어도 세금은 일정해지니까 좋은 술이 앞으로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해서 만든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2020년에 제가 그 맥주와 막걸리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정부 대책을 발표할 때 정부 대책의 제목이 요거였습니다.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금 개편. 이 얘기는 뭐냐면 주류 산업의 좀 성장 잠재력과 뭐 그런 것을 좀 늘려보겠다. 그 경쟁력을 좀 높여보겠다라는 그런 취지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언더스탠딩에 몇 번 이제 출연하셨던 술 전문가 명욱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엔 그 출고 가격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종가세가 아니라 종량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걔네는 산토리 같은 되게 고급 위스키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됐으나 우리나라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주와 위스키 같은 그런 증류주에 출고 가격에 비례한 종가세를 하다 보니 그러면 막 우리가 좀 좋은 원가가 높은 걸 넣어서 그리고 R&D 비용을 많이 써서 좀 고급 술을 좀 개발해 놓으면 세금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제가 아까 한 113%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술값에 거의 2배 가까이, 그러니까 술값이 세금까지 포함하면 거의 2배가 돼버리니까 우리가 만든 원가에.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술이 좀 발전할 수 없다, 그리고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고급 술이 개발될 토양이 우리나라에는 없다라는 그런 문제의식 때문에, 인식 때문에 당시에 맥주와 그리고 막걸리만 일단 종량세로 한번 전환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맥주가 거기에 들어갔었던 이유는 맥주 업계에서 사실은 환영했거든요. 그게 이제 안프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 이제 수입 맥주가 굉장히 우리나라에 많이 침투하던 때였는데 수입 맥주와 국산 맥주는 과세 방식이 미묘하게 달라요. 어떤 거냐면 출고 가격에 비례해서 세금을 매기잖아요. 근데 이 출고 가격을 계산하는 방식이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그 맥주의 경우에는 뭐 제조 원가뿐만이 아니라 유통비, 물류비, 마케팅비 이런 걸 다 포함한 출고가의 72%를 주세로 매기고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술 같은 경우에는 들어올 때 관세청에 신고한 가격과 거기에 관세, 그걸 출고 가격으로 보고 거기에 72%를 매기다 보니까 수입 맥주는 마케팅비가 세금 매기는 금액에 빠져 있다. 우리가 세금을 더 낸다. 배로 들어온 가격까지만 맞습니다. 반영되는 거고. 유통비나 마케팅비를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는데 수입 맥주는 안 하고, 그 당시에 그리고 수입 맥주가 굉장히 많이 크게 성장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맥주 업계에선 이럴 바엔 종량세 전환한다는데 우린 오케이, 찬성. 이러면서 받아들였고, 그때 국내도 출고 가격을 그럼 마케팅 빼고 우리는 이게 출고가 이렇게 하면 안 됐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렇게 하면 이제 탈세가 되는 거죠. 국세청에서 알고 있으니까요.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탈세가 되는 것이고. 우린 마케팅비 안 쓸 거야. 자,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소주를 종량세로 전환 왜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지금 하면 되는 게 아니냐? 라는 질문에 대한 다양한 소주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맥주처럼.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비싼 소주들이 세금 때문에 지금 엄청 비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비싼 원료로 만들면 가격이 출고 가격이 비싸지니까 그럼 세금 거기에다 곱하기 70% 80% 붙으니까 그러면 가격이 왕창 비싸진다.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소주만 세금을 더 많이 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종가세 그러니까 그 맥주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할 때 그 전환하기 이전에 그 세율을 보면 맥주랑 소주는 같았어요. 72%로. 그러니까 같은 세금을 내고 있었고 지금도 아마 거의 세금 내는 건 비슷할 것인데 앞으로는 소주 먹는 사람이 조금 더 세금을 더 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고 물가연동제가 없어지면요. 자, 그리고 그러면 그 당시에 소주 업계는 왜 종량세 전환이 안 됐냐면 업계가 진짜 펄쩍 뛰었기 때문이에요. 국민도 마찬가지고요. 도저히 이 종량세 전환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왜요? 왜죠? 여기에는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이제 주세를 보면 자료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이제 주종별, 그러니까 술별 주세율의 변화 뭐 이런 것인데 여기 보면 이제 희석식 소주가 우리가 많이 먹는 그 주정에다가 물 타서 먹는 소주인데 이 소주가 지금 세율을 보면은 현재 72%. 위스키도 72%예요. 위스키도
그 출고 가격 대비 72% 세금을 내고 있는데 원래는 안 그랬습니다. 위스키가 훨씬 높은 세율을 적용받았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1997년에 미국이랑 EU에서 야 우리 지금 위스키 자꾸 니네한테 팔려고 그러는데 왜 수입에다가 그렇게 세금을 폭탄 세금을 매기느냐 라면서 WTO에 제소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졌거든요. 근데 차별하면 안 돼요. 수입할 때. 소주든 위스키든 똑같은 독주는 마찬가지인데 왜 세율을 달리하냐.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율이 왜냐면 같은 증류주인데 같은 증류주니까 세율을 같이 하라고 해서 둘 다 72%가 됐는데 옛날에는 그러면 200%였군요. 200%. 맞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250도 있네요. 250. 와. 그런 때가 있었는데 자 그럼 이게 이제 72%가 서로 같은 상황에서 이 소주와 위스키 같은 증류주를 종량세로 전환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위스키 값이 싸지겠죠? 용량당 세금이 같아야 돼요. 소주와 위스키가. 그 얘기는 뭐냐? 소주가 지금 세금이 좀 출고가가 낮다 보니까 위스키보다 좀 적게 내는데 그렇다고 소주 세금을 너무 많이 올리면 안 될 테고 그러니까 위스키가 이만큼 내고 있고 소주가 이만큼 내고 있다면 이 중간으로 할 수는 없고 그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고요. 그러면 소주가 어마어마하게 오를 거기 때문에 소주도 근데 약간 오르긴 올라야 되고 위스키가 엄청 낮아져요. 세금이.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런 논의들이 있었는데 정부가 결국 이제 소주를 종량세 전환을 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뭐였냐면 서민의 술인데 그래도 이 서민이 많이 찾는 그 술을 서민이 위스키 먹으면 될 거 아닙니까? 위스키가 싸져서.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처럼 좀 아마도 미뤄 짐작컨대 위스키 가격이 많이 싸지면 소주를 사 먹던 사람들이 위스키를 사 먹을 테니까 그러니까 소주 만드는 업체 입장에서는 반대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건 소주 업체들의 반대겠죠. 사실은 소주와 위스키는 좀 대체 관계가 있다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고요. 같은 증류주니까요. 그 가격이 위스키가 좀 많이 싸지면 특히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위스키를 많이 먹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 소주는 세금이 조금 오르고 위스키는 많이 내리면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소주 먹던 사람이 위스키로 많이 돌아갈 수는 있죠. 그래서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식의 세제 개편을 하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도 큰 부담이 뭐냐면 그 부자들이 먹는 그 위스키 세금을 깎아주고 그래 그거 라는 말이 대뜸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부자 감세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군가는. 그럴 수 있지. 서민은 증세하고 부자는 감세하고. 위스키는 돈 없는 사람들이 못 먹는 게 비싸니까 못 먹는 건데 많이 싸지면 서민들이 먹는 술이 되고 서민들이 먹는 위스키. 그렇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한데 공격하는 사람이 나올 거라는 빌미. 정치하는 분들이니까. 그러면 박 기자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종양세로 바꾸더라도 만약 위스키와 소주를 종양세로 바꾸더라도 그 도수에 따라서 좀 차별을 두면 안 됩니까? 예를 들면 지금 소주는 20도 이하잖아요. 그리고 위스키는 뭐 45도 이상이라면서요. 그러네 진짜. 그러면 뭐 30도 이상 되는 독주는 세율이 얼마, 세금이 얼마, 많이 매기고 20도 이하 그 알코올이 조금 들어간 건 얼마. 그래서 맥주도 지금 종량세니까 맥주는 뭐 5도 이하니까 얼마.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알코올에 따라서? 알코올 함량에 따른 종량세를 하자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되잖아요. 그럼 종량세로 바꿔도 위스키는 위스키대로 카테고리가 되고 소주는 소주대로 되고 맥주는 맥주대로 되고. 그러니까 EU에 있는 많은 나라들의 경우엔 그런 방식으로 알코올 함량에 따라서 종량세를 매기고 있고 특히 EU는 좀 흥미로운 게 이 나라들은 여전히 그러니까 위스키들을 자기들이 많이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위스키를 사치제라고 보고 아예 그냥 세율을 높여서 적용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도 되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 주종이 같다면 세율도 같게 하는 게 조금 더 보편적이기는 하다. 근데 EU에서도 일부 국가들은 이런 위스키에 말씀하신 것처럼 알코올 함량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냥 가격이 높으면 니네는 좀 세금 더 내. 라는 식으로 하는 나라들도 있다. 우리도 그렇게 다시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도 그렇게 바꿀 수 있죠. 바꿀 수 있으나 어쨌든 위스키는 좀 내려가는 영향이 있을 것이고 소주는 좀 늘어나게 될 것이다 세금이. 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그게 이제 가장 큰 우려 때문에 저는 그거는 진짜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위스키 가격이 너무 떨어져서 정서는 뭔지는 알겠는데 처음에 맥주도 그 종량세로 바꾼 이유가 술 산업을 발전시켜야 된다는 원칙이었죠. 그런 맞습니다. 목적이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바꿨더니 다양한 수제 맥주들이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주나 양주도
종양세로 바꾸면 네. 다양한 술이 나올 거라고요. 지금처럼 편일률적인 소주가 아니고 네. 국민의 술인 소주도 되게 다양한 소주들이 나올 수 있는데 아니, 네. 소주도 좀 다양한 소주들이 나오고 있기는 해요. 예. 근데 그런 소주들은 가격이 엄청 비쌉니다. 아, 그렇지. 네. 보통 그냥 소주의 2배, 3배 이래요. 예. 근데 먹을 수가 없습니다. 비싸서. 그 종가세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 위스키하고 소주의 가격 차이가 문제라면 네. 그거는 세금을 달리 각 구간을 달리하면 저는 금방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왜 엉뚱한 논리를 자꾸 대서 그걸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방식을 고민은 해볼 수 있으나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종가세, 종량세 전환을 할 땐 동일 세율을 적용한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이런 이제 문제가 계속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건드려야 될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네. 효과도 없는 네. 그런 부분을 건드려서 뭔가 면피를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뭔가 했다라고 하는 걸 기재부가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자꾸 주세가 되게 복잡해지기만 하고 나중에 다시 또 이걸 뭔가 바꾸려고 할 때는 네. 또 되게 뭐랄까 네.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지금 종량 저렇게 해놓고 네. 예를 들면 소주 이런 것들을 종가세를 종량세로 바꾼다고 하면 네. 당장 세수가 엄청 줄어들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이거 다시 바꿔야 돼. 네. 물가 연동되게 바꿔야 되는데 그때 또 어떻게 바꿀 거냐 이 말이에요. 네.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자꾸 오히려 이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네. 더 꼬는 방식으로 문제를 네.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정부가 잘못했다. 윤석열 정부 반성해라.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건 네.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 종량세를 도입한 나라들이 실제 그러면은 종량세는 물가를 연동하지 않으면 세금이 오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그러면 얘네들은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네. 해보니까 프랑스, 포르투갈 같은 나라는 이제 대표적으로 종량세에 물가 연동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종량세. 네. 그렇죠. 그 종량세도 유럽 물가 연동제를 같이 하는 게 합리적인 거 그게 같아요. 합리적이죠. 가장 아, 합리적인 네. 방법. 예. 네, 왜냐하면 물가를 반영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세금에. 안 그러면 실질적인 세금이 계속 줄어드는 그렇겠네요.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리고 특별 서비스의 의미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탈리아, 네덜란드 뭐 이런 나라들도 매년은 아니지만 일정 기간마다 세율을 인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게 나라마다 사정들이 좀 다르기는 한데 물가연동제를 하지 않는 나라들도 있기는 있어요. 예.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물가연동제를 없애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면 우리는 주세를 과세하는 방식이 두 종류이기 때문에 예. 종가세 하는 소주 업계에서 위스키 업계에서 되게 형평성 문제를 계속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이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하든 안 하든 주류 업계 간의 논란은 생기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그거보다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 문제가 계속 발생할 것이다. 그 문제가 뭔데요? 형평성 문제요. 업계 간, 형평성 문제? 술 간. 예. 차별하는 거잖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 일본 그때 그 명욱 교수님이 나오셔서 네. 그때 잠깐 말씀하셨는데 일본은 위스키가 종량세여서 네. 일본의 위스키 산업이 발전했다. 네. 다양한 위스키를 개발하고 네. 그래서 값도 싸서 요즘 일본 여행 가면 네. 2병씩 양주 사오는 게 네. 요즘은 트렌드다. 네. 뭐 그런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 방송을 저도 봤는데 예. 사실은 제가 댓글을 막 쓰고 싶었어요. 거기다가. 왜요? 그분이 얘기하시는 부분 중에 약간 제가 아는 것과 좀 다른 부분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네. 오. 자료 화면을 한번 보시면 예. 그 일본도 예. 무슨 뭐 산토리를 뭐 자기들이 육성하자는 그런 되게 큰 정부의 큰 어떤 의도를 가지고 뭐 주세 제도를 개편했던 건 아니에요. 예. 우리랑 거의 비슷하게 외부의 그런 어떤 요구에 의해서 바꾼 것인데 예. 여기 보면 일본도 이제 소주가 있고 위스키가 있잖아요. 일본도 1989년 이전에는 이 위스키에 종량세 플러스 종가세를 더해서 되게 높은 세금을 매기고 있었어요. 위스키에. 종가세, 종량세를 더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종량세를 하되 이 세금들은 조금 사치제에 가까우니까 한번 더. 가격 대비 세금을 좀 더 내라. 이런 식의 혼합 방식, 과세 방식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방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내고 네. 양에 따라서 내고 네. 넌 위스키니까 특별히 네. 세금을 더 내. 네. 가격 곱하기 얼마. 네. 한번 엎어치고 맺히고 네. 한 번 더 그렇죠. 한다. 네, 네. 조금 네. 괜찮네. 네. 그랬는데 예. 이제 1980년대 얘네도 비슷하게 EU의 전신이 이제 EC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쵸. EC에서 야 이게 왜 니네는 왜 위스키에다 그렇게 부당한 페널티 세금을 많이 매기냐라고 예. 제소를 했고 일본도 졌어요. 저희보다 먼저 진 거죠. 진 이후의 그림을 보시면
위스키는 세금이 그러니까 특급 예를 들면 비싼 세금의 경우 비싼 위스키의 경우엔 얘는 이제 전부 다 종량세로 단일화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위스키 세금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런 비싼 술일수록 세금이 많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89년 이전 이후. 근데 얘네도 어떻게 됐느냐? 소주는 그 주세가 올랐어요. 올랐습니다. 그렇죠. 네. 세금이. 예. 네. 소주에 붙는 주세가 이 제도 종량세로 단일화하는 제도 개편을 하면서 소주는 정말 실제로 세금이 좀 늘어났고 예. 위스키는 많이 줄었더라. 예. 그리고 그것이 일본의 그 위스키 산업이 발전하는 토대가 됐다. 네.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외부의 요구에 의해서 그걸 따르다 보니 저거 자발적으로 한 건 아니었다. 소주로 올린 것도 WTO 제소에서 진 거가 영향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너희는 소주는 너무 싸게 해. 네. 그러니까 두 가지의 소송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위스키는 과도한 페널티에 세금을 물은 거야. 네. 소주는 같은 독주인데 왜 요것만 싸게 해? 네. 뭐 그런 게 두 개가 있었던 모양이죠. 그런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WTO 제소에서 패소하기 전에는 예. 소주와 위스키 세율 격차가 굉장히 컸잖아요. 예. 이거 점점 줄이는 방향으로 갔잖아요. 결국은 소주는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그런 이제 형평성 문제가 외부에서 제기되면 위스키는 내리고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제 일본 사례를 통해서 예. 만약에 우리나라의 소주가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했을 때 예. 정말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소주 산업이 완전 폭삭 내려앉고 서민들은 술을 못 먹고 그리고 서민들은 위스키를 먹으면 된다니까. 위스키는 뭐 비쌉니다. 선배. 내려도 비싸요. 그래서 제가 요 일본의 과세 체계 전후에 예. 일본에도 똑같은 논란이 있었대요. 이게 소주가 원래 좀 사람들이 많이 찾는 좋은 싼 그 서민의 술인데 네. 이 술 세금이 오르면 이거 어떡하느냐.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이제 과세제도 개편을 한 이후에 종량세 전환을 완전히 한 이후에 소주 세금이 많이 올라가지고 소주 가격이 올랐고 그래서 판매량도 많이 줄었대요.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그럴 수는 있겠네. 단기적으로. 그리고 위스키는 이제 저희가 지금 알다시피 어마어마 많이 성장해서 예. 일본 특유의 그런 이제 위스키들이 나오게 됐는데 다만 이게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뭐 앞으로 우리나라도 만약에 그런 과세제도 전환을 한다면 똑같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예. 일본은 처음에 좀 소주 판매량이 많이 급감했다가 나중에 다시 늘었대요. 많이 회복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주는 소주 먹는 사람은 소주 먹는 거고 그렇죠. 위스키를 먹는 사람은 위스키를 먹는 거죠. 그러니까 소주 세금이 늘어도 예. 위스키보다 소주가 비싸기는 뭐 그렇게 사실은 예. 대체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여전히 서민들한테는 좀 소주가 오히려 먹어볼 만한 술이다라면서 뭐 시장이 좀 회복세를 보였다. 그 예를 들면 지금 제가 그거 자꾸 농담 삼아 드리는 말씀인데 네. 소주와 위스키를 종량세로 바꿔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네. WTO 제소의 문제가 아니니까 가격을 결정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주 가격은 그대로 두고 위스키 가격만 떨어지겠죠. 네. 그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종량세로 바꾸면 그러면 소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똑같은 가격으로 소주를 먹고 위스키를 좋아하는 사람은 싼 가격에 먹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죠. 세수를 어느 정도 맞추는 선까지 종량세가 결정이 돼야 되는데 소주를 그렇게 해놓고 위스키를 확 낮추면 세수가 확 떨어지겠죠. 세수는 떨어지겠지. 네. 아 그건 싫어한다. 아니 단순히 세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이제 그 김프로께서 얘기해 주셨던 대로 그냥 위스키가 너무 싸지면 사람들이 소주 안 먹고 위스키 먹을 거다라는 게 그쵸. 가장 대표적인 우려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위스키를 먹으면 소주가 안 팔린다. 실질적으로 뭐 이제 기재부에서 마음만 먹으면 소주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해도 실질적인 세부담은 똑같이 맞출 수 있어요. 그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맥주나 막걸리를 과세 방식을 전환할 때 어떤 식으로 했냐면 예전에 냈던 한 2년치 주세를 한 2년치 출고량으로 나눈 걸 그걸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은 리터당 얼마는 그대로 되는 거잖아요. 실질적인 세부담은 과거와 이 과세 방식 전후가 똑같게 되는 거거든요. 소주도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사람들이 내는 지금 소주에 붙는 세금의 총액, 그다음에 소주 출고량. 그럼 1리터당 이렇게 하면 그게 종량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근데 문제는 그 똑같은 세율을 위스키에도 웬만하면 해야 되고 그럼 위스키 세율은 이렇게 된다라는 떨어지죠.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위스키만 먹고
아니 그러니까 어떡하냐?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술의 총량은 똑같은데 네. 나는 위스키가 그래도 더 비쌀 거 아니겠습니까? 비싸서 싫은 사람은 소주로 먹으면 되고 그렇죠. 난 위스키를 좀 좋아하는 사람은 좀 싼 가격에 위스키를 먹으면 되는 건데 네. 왜 소주 업체가 상대적으로 소주를 먹던 사람이 위스키로 좀 옮겨갈까봐 네. 소주 업체가 타격을 받는 걸 왜 정부가 고민하냐는 거예요. 위스키 업체는 외국 기업이고 소주 업체는 한국 기업이니까. 그래서 뭐 그 끝은 말이 되네. 그렇죠. 그래서 그럴 수는 있다. 알겠습니다. 이야, 소주 술을 둘러싼 세금 얘기가 또 이렇게 복잡한 얘기가 있군요. 네. 취재 많이 해오셨네요. 되게 단순한 주제를 읽을 것 같았는데. 더 재밌게 해드릴 수 있는 얘기들이 뭐 이런저런 뭐 게 있긴 있지만 그런 건 좀 막 이제 핵심에 들어가는 얘기는 아니어서 그런 건 좀 자제하면서 포인트만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 불금에 참 저녁 모임 안 가시고 언더스탠딩을 보시는 여러분들, 하여튼 그래도 세금 얘기로 마치 술 먹다 저희가 그래서 좀 더 흥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술 얘기라서. 알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박정호 기자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